네, 국민의힘 새 비대위를 둘러싼 갈등과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까지 추석 연휴 이후에도 정치권의 혼돈 그리고 강대강 대치는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은 전해드린 것처럼 현지 시간 19일 영국 런던 웨스트민스터 사원에서 치러지는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의 장례식에 참석하는데요. 네, 두 분과 정치권 소식 짚어보겠습니다. 김재섭 국민의힘 도봉구갑 당협위원장 그리고 윤재관 한양대 겸임교수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전해드린 것처럼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영국을 방문해서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의 장례식에 참석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달 중순에 미국 뉴욕에서 열리는 유엔 총회에 참석하기 앞서서 먼저 영국을 방문할 걸로 보이는데 이렇게 직접 조문을 간다는 건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제 생각에는 크게 이제 두 가지 정도의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 일단 우리 우호국인 영국 같은 경우에 특히 이제 엘리자베스 여왕 같은 경우에는 영국 통합의 상징으로서 재임 기간 내내 국민들의 많은 사랑들을 받았거든요. 특히 이제 2014년에 스코틀랜드 분리독립 투표가 이루어졌을 때에도 그 분리독립을 막은 그리고 또 개인적인 매력으로서 국민 통합을 했던 분이 바로 엘리자베스 여왕입니다. 예. 그런 의미에서 우리 우호국인 영국에 영국 국민에게 또 깊은 애도를 표한다라는 것이 한 측면이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많은 정상들이 지금 엘리자베스 여왕을 추도하기 위해서 가고 있습니다. 예. 그런 과정 속에 자연스럽게 다른 나라의 정상들과 대화를 할 기회가 열리는 것인데 사실은 이제 각국의 정상들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많지는 않거든요. 일정도 조율해야 되고 그렇죠. 현안도 조율해야 되고 그러다 네. 보니까 사실 이렇게 많은 정상들을 만날 수 있는 기회 자체가 굉장히 적은데 그런 의미에서 윤 대통령께서 이런 우리 외교적인 어떤 대응 같은 것들을 그다음에 이런 좋은 기회에 또 각국 정상들을 만나서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로 삼고자 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예, 이렇게 장례식 국장으로 치러집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참석을 하겠다 이렇게 밝혔고 또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참석을 검토하는 중이라고 네, 밝혔는데 그렇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렇게 가게 된다면 한미 그리고 한일 정상 간의 또 만남도 이뤄질 것으로 네. 보이거든요. 네, 예. 당연히 만남이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하고 당연히 만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나라의 그 수출에 있어서 최대의 현안 문제인 전기차 수출 문제에 관련돼서는 바이든 대통령과 이번 기회에 만나서 담판을 분명하게 하셔야 될 것 같고요. 특히나 이번에 이 장례식에 참석하시면서 그 다음 일정으로 또 유엔 총회까지 참석을 하시기 때문에 국제 외교 무대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첫 선을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 분명하게 국익을 우선한다는 외교의 전략을 실제로 실천하는 모습을 국민들에게 보여줘야만 그동안을 말씀하셨던 내용들이 외교에 대한 기본 원칙이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 것인가를 국민들에게 검증받을 수 있을 것이다 생각을 하고요. 예. 이번 계기를 통해서 전기차 문제 반드시 담판을 지어서 해결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이제 국내 정치권 소식 좀 본격적으로 살펴볼 텐데요. 먼저 윤석열 대통령이 연이은 민생 행보로 숨가쁜 추석 연휴를 보냈습니다. 일단 의도적으로 지금은 정치권과 거리를 두면서 좀 국정 지지율을 끌어올리는 데 좀 초점을 뒀다 이렇게 봐야 될까요?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근데 실제로 이제 대통령이 그 여당, 특히 또 야당 여러 가지 정당의 사안에 대해서 일일이 논평을 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오히려 좀 부적절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제 대통령께서는 지금 말하자면 우리가 낮은 지지율들을 극복해야 되는 큰 현안이 하나가 있고 또 이제 고물가 시대에 이 경제 정책을 조금 타이트하게 잡고 가야 되는 두 가지 큰 책무들이 같이 있기 때문에 예. 저는 이렇게 하나하나의 논평을 하다가 보면 대통령이 하나하나 입장을 밝히다 보면 오히려 전국에 더 혼란이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여의도와는 좀 거리를 두면서 윤 대통령께서 펼치고자 하시는 어떤 정책 현안에 대해서 좀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모습을 앞으로는 보여주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연휴 이후에 이제 추석 민심이 좀 긍정적으로 영향을 받을 거라고 전망을 하시죠?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 이제 추석 연휴 이전에 사실 대통령실의 대대적인 개편 소식들이 계속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예. 50명이 바뀌니 80명이 바뀌니 정말 큰 규모의 인적 쇄신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하나가 있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이재명 대표의 어떤 이른바 사법 리스크라고 하는 것이 점점 수면 위로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당장 선거법 위반과 관련돼서도 기소가 이루어지기 시작했고 백현동과 관련된 내용, 그다음에 대장동과 관련된 내용들도 검찰과 경찰에서 수사의 속도를 좀 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조금 이런 국정 지지율이라든지 아니면 야당에 대한
지지율들은 좀 떨어지고 국정 지지율은 앞으로 좀 국민들이 기대하시는 방향으로 좀 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어제 고향 안동에 갔습니다. 그런데 가는 길에 라이브 방송하기도 하고 노래 부르기도 하고 그런 식으로 굉장히 좀 적극적인 민생 행보에 나섰다는 인상이 들었거든요. 이런 기소가 됐는데도 이런 수사 상황에는 좀 거리를 두고 민생 행보에 집중하는 전략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 이전부터 그러한 전략은 분명하게 밝히지 않았나 싶습니다. 기소와 함께 당은 민생 위기에 해법을 내놓기 위한 기구를 하나 설치했고요. 그리고 무리한 그 검찰의 기소권 남용과 관련된 민주주의 죄송합니다. 민주주의 위기와 관련된 기구도 또 하나 만들었습니다. 결국은 투트랙 전략을 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 이제 그 기소와 관련된 내용은 기소 내용대로 하되 민생과 관련돼서는 줄기차게 계속 여야 영수회담, 대통령과의 영수회담도 제안하고 두 번이나 제안하면서 지금 보여주고 있는 모습은 일관되게 계속 보여주는 모습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앞서 그 대통령 지지율이 좀 올라갈 것이 아닌가라는 이제 말씀이 있으셨는데 저도 국민 한 사람으로서 그랬으면 좋겠는데 지금의 상황이 그냥 단순한 이제 지지율의 하락의 문제가 아니고 신뢰의 위기의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대통령께서 민생을 챙기고 여의도와 거리를 두겠다, 당무 현황과 거리를 두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지난번 비대위 출범과 관련된 의원총회가 열렸을 때 당무에 개입하지 않는다고 하시면서 의원들에게 전화하셨던 내용들 언론 보도를 통해서 밝혀지지 않았습니까? 예. 이렇게 말씀과 행동이 다른 모습, 이런 걸 통해서 신뢰가 상실되는 모습, 이런 것들이 해소되지 않는 이상 지지율이 쉽게 반등하기가 어렵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일단 뭐 추석 연휴 이후에도 뭐 정쟁은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이는데 지금의 상황을 좀 보면 제1야당 대표는 재판에 넘겨졌고 또 민주당 쪽에서는 영부인 특검법 발의로 맞불을 놓은 상태인데 지금 민주당에서는 뭐 최소한의 자위권이다라는 말을 하고 있고요. 국민의힘에서는 교묘한 술수다 이렇게 반박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의 흐름을 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그 민주당이 주장한 것처럼 뭐 사법정의 이런 것은 전혀 아니라고 생각이 되고요. 예. 이제 철저하게 정치적인 목적으로서 이른바 쌍특검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검법들을 주장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지금 이 특검법이라고 하는 것이 통과되는 것이 앞으로도 난항이 많거든요. 근데 당장 법사위를 통과를 해야 되는데 법사위원장은 국민의힘인 김도읍 의원이 맡고 계십니다. 그래서 법사위원장이 막으면 사실은 본회의에 올라갈 가능성도 굉장히 낮아지는 것이고 설령 본회의를 잘 통과한다 하더라도 대통령의 거부권이 남아있는 상황 속에서 이 특검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당장 얼마나 실효성이 있게 발효가 될 수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그렇다고는 왜 그렇게 추석 전에 저렇게 특검법을 무리하게 추진하려고 하는 모습들을 보여주느냐. 결국 이제 김건희 여사와 이재명 대표 간의 어떤 사법 리스크를 맞대응하는 방식으로 간다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민주당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이것이 뭐 검찰의 균형 잡힌 수사가 아니다, 불공정한 수사다 이런 목적을 해소하기보다는 오히려 지금 이재명 대표를 향한 여러 가지 의혹들을 해소하기 위한 맞대응 작전으로서 오로지 정치적인 목적으로서 이 특검법 발의를 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정치적인 목적이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럼 결국 여론전을 펼치려는 게 아니냐 이런 해석도 좀 나옵니다. 만약에 이게 여론전을 펼치려는 거라면 그 실제 효과는 좀 어느 정도로 예상하세요? 뭐 아무래도 효과가 없진 않겠죠. 왜냐하면 나만 잘못한 게 아니다. 저쪽도 잘못이 있다라고 해서 이제 맞불을 놓는 형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만은 사실은 이게 맞불이라고 하는 것이 잘 성립되기도 어려운 것이 뭐냐면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검법의 내용들은 크게 이제 두 가지 정도를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하나 이제 허위 이력과 관련된 허위 경력 관련된 이슈가 하나가 있을 것 같고요. 하나 이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과 관련된 요 두 가지 정도의 내용이 있을 것 같은데 반면에 이재명 대표를 향한 여러 가지 의혹들은 적게는 6개, 많게는 한 10개 정도가 되거든요. 우리가 지금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죄 이외에도 백현동과 관련된, 그다음에 뭐 대장동과 관련된, 법인카드 사용과 관련된 아들의 뭐 도박 문제 등 여러 가지 굉장히 많은 그다음에 변호사비 대납 의혹이라든지 성남 FC 사건이라든지 정말 헤아리기 어려울 정도로 많은 의혹들이 이재명 대표를 향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그럼 특검법의 내용 중에 그럼 이재명 대표를 향한 수사의 내용은 무엇으로 담을지 여기에 대해서는 민주당조차도 쌍특검을 주장하는 가운데서도 이 내용조차를 정의도 못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 맞불 작전, 뭐 여론 대응 이렇게 목적은
생각은 하고 있겠습니다만은 사실은 균형 자체가 맞지 않는다는 것이죠. 이 수사의 균형이라든지 특검법의 균형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재명 대표에 향한 사법 리스크가 너무 크다라는 면에서, 그리고 여긴 야당 대표고 여기는 대통령의 부인이다. 뭐 이런 사람이라는 면에 있어서도 그 균형이 맞지 않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윤재관 교수께서는 어떤 말씀 주시겠습니까? 글쎄 지금 상황에 대해서 정치적인 목적을 가지고 지금 야당이 대응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건 전혀 동의할 수 없죠. 그리고 국민들도 지금 그 점에 대해서는 동의하고 있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그 근거로 어제 발표된 한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예.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검이 꼭 필요하다는 것은 62%로 나타났고요. 필요 없다는 게 32%입니다. 거의 더블 스코어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특히나 국정 운영을 잘하고 있다라는 비율보다도 훨씬 더 안 좋은 여론조사 결과가 나오는 만큼 그만큼 지금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검에 대해서는 국민적인 공감대가 좀 형성돼 가고 있다. 이렇게 봐도 무방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특히나 이번에 주가 조작이라고 하는 것은 주가 조작은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주식시장은 자본주의 국가에서의 자본주의 꽃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예. 거기에서 가격을 인위적으로 조정하는 것은 대한민국의 경제 질서를 기본적으로 근간을 흔드는 얘기거든요. 그 근간을 흔드는 얘기에 우리나라의 최고 지도자의 영부인이 관여돼 있다. 이 문제에 대해서 분명하게 검찰이 작년 12월부터 계속적으로 수사하고 있다라고 얘기하면서도 그 수사 결과를 발표하지를 못하고 있는 상황. 이런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겠습니까? 그게 어떻게 정치적인 공방의 대상이라고 생각하겠습니까? 그럼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과거에 우리나라가 특검을 처음 도입한 건 1999년도 온노비 사건 때입니다. 온노비 사건 때 어떻게 도입이 됐냐면 주요 고위공직자들에 대한 수사를 정규 검사가 하게 되면 정권의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독립된 특별검사를 통해서 수사를 해야 형평성과 공정성이 담보될 수 있다고 해서 도입을 했습니다. 당시 지금 여당인 그 당시 야당이 주장해서 한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의 김건희 여사의 주가 조작 가담 여부에 대해서 검사가 정규 검사가 아무리 형평성 있게 잘 한다 하더라도 국민들이 그것을 공정하게 받아들일 것이냐?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특검을 도입하게 된 우리나라가 처음 도입하게 된 취지, 그동안에 특검을 했던 선례들을 보더라도 이것은 정규 검사가 하는 것보다는 특검을 통해서 하는 것이 어떤 결과를 나왔더라도 국민들에게 신뢰를 받을 수 있게 더 신뢰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이걸 단순히 맞불 작전 이렇게 보시는 것보다는 민주주의의 정제 질서의 가장 근간이 되는 것들을 지키느냐 못 지키느냐, 그리고 수사의 형평성, 그동안 특검이 이루어왔던 수사의 형평성과 공정성을 이룰 수 있을 것이냐 없을 것이냐, 이 관점에서 이 문제를 바라봐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일단 특검법 발의에 대한 의미에 대해서 두 분이 좀 극명하게 의견 나누는 것 같은데 혹시 뭐 첨언하실 부분이나 아니면 특검법이 통과될 가능성 실제로 얼마나 되는 겁니까? 뭐 통과될 가능성이 크진 않다고 생각이 되고요. 이제 말씀 주신 내용 중에 제가 뭐 덧붙일 내용이 좀 있다 그러면 사실 대선 기간 내내 이재명 당시 대통령 후보에게 대장동과 관련된 책임이 있다라는 여론조사를 하게 되면 늘 과반에 가깝게 나오거나 과반 이상이거나, 제가 기억으로는 많게 나온 여론조사에는 70% 이상이 이재명 대표에게 대장동 의혹이 책임이 있다라는 여론조사들이 있었거든요. 대선 기간 예. 동안. 그래서 저희 국민의힘에서도 당시 줄기차게 특검을 주장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특검 결국 안 됐거든요. 사실 문재인 정부 내에서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가 올바르게 이루어질 수 있느냐, 당시 국민의힘에서 비슷하게 지적했습니다. 근데 지금 입장이 바뀐 거예요.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그다음에 민주당이 야당이 된 것이고 예. 윤석열 정부의 검찰 못 믿겠다, 특검하자라는 것이거든요. 사실 이런 주장을 하려고 그러면 정말로 많은 국민들께서 대장동 의혹이 이재명 대표와 연관이 있다라고 생각했었던 대장동 의혹에 관련돼서도 특검에 관련돼서는 적극적으로 받아들일 태도가 있었으면 지금의 민주당의 요구하는 특검법 자체가 조금 힘이 실릴 수가 있었는데, 입장이 바뀌니까 이때는 특검법이 되고 이때는 특검법이 안 된다고 하는 것이 국민들 눈높이에 잘 안 맞을 수 있다는 것이죠. 저는 그런 의미에서도 이 특검법
필요하다고 하면 해야 되겠죠. 김건희 여사는 수사가 미진하다라고 하면 해야 되겠지만 문재인 정부 내에서 늘 수사가 되었던 문제입니다. 이제 와서 다시 이것을 가지고 와서 특검을 한다고 또 다른 수사를 한다고 해서 얼만큼 추가적인 결론들이 나올지는 약간 의문이고 말씀 주신 대로 쌍특검을 한다 그러면 예. 민주당 역시도 이재명 대표를 향한 여러 가지 사법 의혹과 관련돼서 어떤 것을 특검법의 내용으로 담을지를 구체적으로 정하고 쌍특검을 제안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 자, 대장동 사건과 이번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과를 비교하셨기 때문에 굳이 제가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지 않을까 싶은데요. 예. 대장동과 관련돼서는 현재 지금 검찰에서 수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반면에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은 이미 검찰이 1차 수사 결과를 작년 12월에 발표를 했고요. 관련자들을 5명을 구속 기소를 한 상태입니다. 당시 12월에 검찰이 밝힌 내용을 그대로 말씀드리면 국민적 의혹이 있는 분의 주가 조작 가담 여부에 대해서는 계속 수사를 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 국민적 의혹이 있는 분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께 다 아시다시피 김건희 여사입니다. 검찰이 수사를 했으나 그 수사 결과가 미진하고 지금 9개월이 넘는 기간 동안에 아무런 수사 결과를 발표하지 못한 것. 그러나 현재 지금 대장동 사건은 현재 검찰이 수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도이치모터스 사건은 수사를 이미 사실상 1차 수사가 끝난 사건입니다. 이 두 가지를 한꺼번에 똑같은 잣대 가지고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예. 특검을 한다면 가령 대장동 사건과 관련해서 검찰의 수사가 계속 이루어지고 나서 미진한 사항들이 있거나 밝히지 못한 사항들이 있다면 그때 특검한다고 해도 늦지 않습니다. 그러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은 이미 검찰이 2년 넘게 수사를 하고 9개월 넘도록 공범들이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도 김건희 여사에 관련돼서는 아무런 수사 결과를 내놓지 못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럴 바에는 특검을 하는 게 맞다. 그래서 두 개는 분명한 차이가 좀 분명히 있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이슈가 되고 있는 게 국민의힘에서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 그리고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논문 표절 의혹을 들고 나왔습니다. 일단 가천대와 서울대 각각은 표절이 아니다라고 밝혔는데 대학의 손에 맡겨서는 진실을 판단할 수가 없다라는 건데 사실 이 부분은 김건희 여사의 논문 표절 의혹도 좀 다시 재검증을 받아야 정당성이 서지 않겠느냐라는 의견도 있거든요. 뭐 사실 이제 이 논문이라고 하는 것은 예. 개인의 표절 의혹이 있다 그러면 개인에게도 책임이 있지만 그 논문을 만들어준 허가를 해준 대학에게도 책임이 같이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늘 논문 표절 의혹과 관련돼서 대학에게 검증을 맡기면 늘 표절 아니다라는 방식으로 늘 대답을 내놨습니다. 네. 가천대에서도 마찬가지로 이재명 대표가 표절 의혹이 있으니까 가천대에서도 이거 표절 아니다라고 이야기한 바가 있고 마찬가지로 조국 전 장관 역시도 서울대 석사 논문이었나 박사 논문과 관련돼서 표절 의혹이 있었을 때 서울대에서도 이거 표절 아니다라고 얘기한 바가 있거든요. 그 얘기는 뭐냐면 대학의 손으로 맡기면 사실 대학 입장에서 우리가 잘못했다라고 시인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구조라는 것이죠. 그래서 제3기관에 맡겨서 이 논문 표절 의혹들을 철저하게 검증하지 않는 이상 예. 사실 대학에서 맡기는 것은 어느 대학이나 비슷한 결과를 낳기가 좋겠습니다. 근데 사실은 지금 계속 그 김건희 여사에 대한 논문 표절 의혹들을 주장을 하고 있고 실제로 국민대에서 이거 표절이 아니다라고 발표를 하고 있으니까 민주당이 그거는 말이 안 된다. 이거 뭐 수사를 더 해야 된다. 뭐 추가 검증을 받아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인데 그렇다 그러면 국민의힘 입장에서도 추가 검증을 받아야 되는 필요성이 있다고 한다면 예. 그러면 민주당 내에서도 논문 표절 의혹과 관련된 여러 가지 문제들 같이 검증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라고 주장을 하는 바이고 조국 전 장관이 과거에 그 논문 표절 의혹과 관련돼서 여러 가지 정치적 그 공방들이 벌어지는 과정 속에서 했던 이야기가 뭐였냐면 적어도 논문 표절 의혹 가지고는 정치적 공방을 하지 말자라고 얘기했던 것이 바로 조국 전 장관입니다. 예. 그런 의미에서 뭐 그 국민들 눈높이에 미진한 부분이 있다 그러면 수사도 해야 되고 뭐 검증도 받아야 되고 하겠지만은 이것 자체를 이슈 삼아서 민주당이 지나치게 공세를 퍼붓는 것은 오히려 민주당에게서도 그 화살이 돌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도 같이 드리겠습니다. 네, 이런 상황에서 이재명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에게 추석 직후에 만나자 이렇게 또 제안을 했습니다. 네, 두 둘이 만날 번째 수 제안을 있을까요? 했죠. 예. 하셨죠. 꼭 만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뭐 대립하는 모습보다는 당연히 화합하는 모습, 화합까지 될 것이냐의 문제는 좀 차원이 다르더라도 정치 지도자가 서로 만나서 현재 지금 매우 어려운 민생 위기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서로 간에 논의하는 것 그 자체가 국민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만나야 된다 생각하고요. 지금 여당의 이 상황 때문에 지금 이러한 상황들이 만나야 되는
상황들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측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미 지금 이준석 대표에 대한 징계가 이루어진 지가 2달이 넘었습니다. 여당의 극심한 내용을 가지고 내용 때문에 국정을 제대로 돌보지 못한 게 벌써 2달이 넘었습니다. 그 가운데 계속 금리는 올라가고 환율은 계속 올라가고 국민들의 민생의 삶은 더욱더 어려워져 가고 있습니다. 이럴 때 여당의 내용 때문에 정치 지도자의 만남들이 이루어지지 못한다고 하는 것 자체가 문제라고 보고요. 빠른 시일 내에 대통령과 여야 대표가 만남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 일단 대통령실은 여당 대표가 함께해야 한다는 입장인데 여당 상황이 지금 불안정하죠. 연휴가 끝나면 정진석 비대위원장의 구상이 좀 드러날 텐데 일단 통합형을 강조한 만큼 지역 안배 또 개파 균형에 초점을 둘 것으로 보입니다. 어떻게 예측을 하십니까? 사실 국민의힘 내부의 이제 개파라고 하는 것이 이제는 굉장히 희미해졌습니다. 예. 이제 과거에 소위 친이 친박 갈등 국면들을 생각해 보면 그런 개파 갈등이라고 하는 것은 상당 부분 좀 희석됐다라고 볼 수밖에 없고 오히려 통합형이라고 한다 그러면 오히려 비대위 절차에 대해서 부당함을 호소했던 사람들이 비대위에 들어갈 수도 있다. 뭐 이 정도의 저는 메시지로 이해를 하고 있고요. 사실 그런 의미에서 뭐 저는 비대위가 뜬 이상 그리고 이준석 대표가 여기에 대해 가처분 신청을 한 이상 어떤 방식이든 뭐 좋게 잘 해결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 생각에는 가처분이 인용될 가능성이 더 높다고 보고 하지만 예. 만약 인용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또 비대위는 비대위대로 또 가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이번 비대위가 뭐 인적 구성이라든지 아니면 정당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잘 확보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한 가지 있고요. 예. 네. 뭐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당연히 윤석열 대통령과 맞대결을 하고 싶은 마음이 있을 겁니다. 같이 화면상에 잡히는 것 자체가 이재명 대표에겐 굉장히 유리하거든요. 사실 근데 야당 대표는 우선적으로 먼저 여당 대표를 만나서 여러 가지 국정 현안들에 대해서 논의하는 것이 선결이 돼야 되는 것이겠죠. 이재명 대표는 차기 대선 후보로서 자신의 입지를 부각하기 위해서 계속 대통령과 척을 지는 모습들로 아마 그림에 비춰지고 싶어 할 것 같은데 그래도 이 여의도에 순서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사실 민주당이 계속 민생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민생이 중요하다. 뭐 민생 앞서서도 이제 민생 얘기를 많이 해주셨는데 앞에서는 민생이라는 간판을 걸고 있지만 뒤에서 지금 민주당이 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되면 특검법 발의를 하는데 온 힘을 쏟고 있고 김건희 여사의 특검해야 된다. 논문 표절 의혹 해야 된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허위사실 공표죄도 같이 물어야 된다. 수사해야 된다. 미리 기소해놔야 된다. 사실은 정치적 공방만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럼 민주당이 이야기한 대로 민생이라는 간판을 걸었으면 그에 걸맞는 내용들을 같이 국민들께 보여줄 필요도 있을 텐데 사실은 그런 모습들을 못 보여주고 있다. 그런 면에서도 좀 아쉬운 점이 있고 대통령보다는 우선 여당이 정리가 되면 여당 대표부터 만나는 것이 순리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영수회담 대해서도 의견 주셨습니다. 국민의힘 상황을 조금 더 짚어보면은 이게 상황이 별로 달라진 것 같지가 않아 보이는 게 말씀 주셨던 것처럼 4번째 가처분 신청 또 그거를 신청을 했고요. 그리고 말싸움도 좀 격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꼰대다, 뭐 초선이나 해보고 말해라 이런 식으로 말싸움도 격해지고 있는데 그렇다면 지지율은 당분간 또 올라가기는 힘들 것 같아 보이거든요. 사실 좀 그렇습니다. 여당의 내홍이 좀 굉장히 심한 상황이고 예. 언제 해결될지가 아직까지는 좀 불분명한 상황이기 때문에 지지율이 확실한 반등을 하기에는 아직까지는 국민의힘 내부에는 호재가 없다라는 것을 저는 인정할 수밖에 없는데 재미있는 것은 그러니까 그 국민의힘이 이 정도의 격심한 내홍을 겪고 있는 와중에도 민주당과의 지지율 격차를 보게 되면 오히려 국민의힘이 더 높은 경우도 있고요. 뭐 여론조사 기관에 따라 좀 다르긴 하지만 민주당이 좀 더 높은 경우에도 굉장히 근소한 차이로 높다라는 것이거든요. 이 정도로 국민의힘이 내용을 겪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의 지지율이 올라가지 않고 있는 것은 그동안 민주당이 쌓아왔던 부정적인 인식들이 아직까지는 국민들의 마음에 해소되지 않았다는 면이 하나가 있을 것이고요. 두 번째는 이재명 대표가 전당대회를 통해서 당 대표로 선출이 되었으면 사실 어느 정도의 컨벤션 효과도 누릴 법도 한데 계속 사법 리스크가 수면 위로 부각되다 보니까 여전히 민주당에게 국민들이 마음을 못 주는 문제도 같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국민의힘 내용이 상당 부분 지속될 것은 어쩔 수 없는 상황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민주당이 국민의힘을 추월을 해서 높은 지지율을 보여주는 것도 사실 난망한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양당의 지지율이 이렇게 정체된 거는 아무래도 정쟁을 바라보는 국민들의 어떤 피로도가 누적됐다라고 봐야겠죠. 지지율 관련해서 예. 어제 나온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민주당이 국민의힘을 앞섰습니다. 근데 지금 상황은 지지율 얘기를 하시니까 굳이 말씀드리면 예. 현재 지금 새 정부가 출범하고 한 130일 정도가 지났습니다. 아주 초기 단계입니다.
과거 문재인 정부, 박근혜 정부 시절을 되돌려서 생각을 해보시면 그 당시 여당과 야당은 현격한 지지율 차이를 보였습니다. 여당이 분명히 더 높았고요. 야당은 20%대에 머물렀고 여당은 40%대, 30% 후반대 이렇게 보여서 지지율 격차가 10% 이상 예. 현격하게 벌어졌었는데 지금은 오히려 민주당이 더 앞선 여론조사가 어제 나왔고요. 지지율이 서로 간에 박빙의 현상을 보이고 있다. 그 자체가 지금 얼마나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이 제대로 국가를 이끌어가지 못하고 있는 것을 웅변해주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지금의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지지율이 비등비등한 것을 어떻게 위안 삼는 것 그 자체가 제가 보기에는 조금 문제가 있어 보인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고요. 과거 사례로 봤을 때도 더욱더 그렇습니다. 그리고 계속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저도 한 말씀 드려야겠는데 김건희 여사의 논문 표절과 관련돼서 민주당이 계속 정치 공세를 한다 이런 말씀을 계속 하시는데요. 국민대의 검증 결과가 도저히 납득할 수 없어서 민주당이 검증한 게 아니고요. 범학계 국민검증단이 그 결과를 최근에 발표한 겁니다. 하다 보니까 점집 홈피에서 소위 말하는 복사해서 붙이는 이런 일까지 있었다라고 하는 것들을 밝혀냈지 않습니까? 그러한 상황에서 이 국민의힘이 정당한 모습이면 스스로 결자 해지 차원에서라도 국민께 사과하고 김건희 여사도 국민께 사과하고 이렇게 하면 될 일을 이걸 또 정치 공세로 봅니다. 아니 이렇게 하게 되면 야당이 여당이나 대통령에 관련된 정확한 팩트를 가지고 얘기하는 것마저도 모두가 정치 공세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사라지고 없을 겁니다. 이렇게 정치 공세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역공을 하시더라도 내용에 맞는 걸 가지고 하시는 게 적절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렇다면 윤 교수께서는 이 국민의힘 내용 상황은 어떻게 수습을 해야 된다고 보세요? 국민의힘의 지금 지난주에 한 언론 보도를 보니 국민의힘 내부 안에서 지금의 국민의힘이라고 하는 정당 명칭을 박수의 힘이냐, 박수의 힘은 아니지 않느냐 이런 얘기까지 나왔습니다. 모든 의사결정, 중요한 정당의 의사결정을 박수로서 다 해결하고 이번에 정진석 비대위원장도 박수로 추인을 하셨죠. 이런 민주정당의 모습과는 거리가 먼 모습부터 일단 국민들로부터의 변화된 모습을 좀 보여주셔야 될 것 같고 이번에 돌고 돌아서 다시 이 문제가 더욱더 악화 일로로 가고 있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요. 특히나 새롭게 비대위원장으로 추대되신 분이 어떤 분이십니까? 보다 더 친윤에 가까우신 분이고 주호영 전 비대위원장보다 더 친윤에 가까우시고 또 이준석 대표하고는 엄청난 지금 설전을 벌이고 있어서 통합을 해야 될 시점에 오히려 더 대립의 성번장에 섰던 분을 비대위원장을 앉히셨지 않습니까? 특히나 이분은 국회 부의장을 맡고 계십니다. 국회 부의장이 정당의 대표를 맡는다고 하는 것은 정치 도의상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이런 상황이 계속 벌어지고 있는 모습 그 자체를 지금 개선해야 되고 바꿔내지 않으면 국민의힘에 대한 국민의 비판은 계속 이어질 수밖에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의 마지막 이슈인데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를 상당 부분 좀 원상 복구한 이른바 검수 원복 시행령 개정안이 어제 시행이 됐죠. 민주당에서는 이제 시행령 쿠데타라는 비판과 함께 한동훈 장관 탄핵 카드 계속 만지작거리고 있거든요. 그런데 오히려 이런 상황이 한 장관을 좀 띄워주는 효과가 난다라는 분석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민주당 내에서도 신중론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한동훈 장관이 민주당 입장에서는 굉장히 못마땅하고 밉고 할 것을 저는 충분히 짐작은 하겠습니다만은 사실은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몇몇 민주당 인사들 가운데서는 한동훈 장관을 탄핵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말도 나오는데 실제로 민주당의 많은 분들은 이것에 대해서 우려를 실제로 표하고 있는 상황인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과거에 민주당이 그런 사례들이 분명히 있지 않았습니까? 이제 윤석열 당시 이제 검찰총장을 찍어 누르려는 사실 민주당의 무리한 어떤 여러 가지 조치들 때문에 결국 윤석열 대통령을 야당의 대선 후보로 만들고 대통령까지 만들었던 기억이 민주당의 DNA 깊숙하게 있는 이상 사실 한동훈 장관에 대한 탄핵 카드를 꺼내는 것 자체가 큰 역풍을 맞을 것이라는 생각을 잘 알고 있습니다. 게다가 한동훈 장관을 탄핵해야 된다는 이유 자체가 결국 이른바 검수원복, 그 검찰의 수사권을 이제 복원한다라는 것 때문에 그런 것인데요. 이 검수원복을 우회하는 방식으로 시행령을 뭐 만든다라고 하는 민주당의 주장이 사실은 지금 설득력으로 갖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뭐라 그러냐면 결국 이 그 법안을 만든 것 자체가 그리고 이 법안에 합의를 한 것이 민주당입니다. 실제로 당시 민주당 내에서도 이것이 중에서 등으로 바뀌는 것, 그러니까 2대 범죄 등으로 바뀌는 과정 속에서 이렇게 되면은 시행령을 통해서 법안이 우회될 수 있다라는 우려를 당시에 민주당에서도 했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실제로 공백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수사에 공백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시행령으로 불가피하게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민주당 내에서 인정을 했었던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좀 지켜보니까 이건 좀 아닌 것 같은데 라고 해서 다시 한번 이거에 문제를 제기한 스스로 통과시켰던 이 법안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힘이 실리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고 그것을 기화로 한 한동훈 장관의 탄핵 카드 역시도 힘을 받기가 어려운 상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이 시행령이 상위법과 배치되는 상황 민주당 이미 알고 있었다. 어떤 말씀 주시겠습니까? 이 문제는 결국 상식의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법 위에 시행령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국민이 어느 분이 계시겠습니까? 법과 달리 시행령을 과도하게 늘리는 문제에 대해서는 민주당이 계속 그동안 주장해왔던 내용들이 국민들께 계속적으로 설명드릴 수밖에 없다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결국은 상식의 문제일 거고 이렇게 법과 시행령이 상충되는 문제들을 가지고 계속 있다 보면 결국 피해는 이제 국민들이 보지 않겠습니까? 당장 이제 혼란 상황이 될 것이다 이렇게 예측하는 분들이 많이 있죠. 누가 수사를 해야 되느냐, 어디로 내가 가야 이걸 수사를 맡길 수 있느냐 이런 문제들로 해서 국민들의 많은 혼란이 야기될 수밖에 없을 것이고 그런 문제들이 계속 벌어지게 되면 국민들께서 더욱더 합리적인 판단을 하시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특히나 지금 이 문제에 관련돼서는 헌재에 가처분 효력정지 신청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결과도 많은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결국 상식의 문제이기 때문에 법 위의 시행령이 상식이냐의 문제에 대해서 국민들의 판단은 자명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정치권 소식은 여기까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석 국민의힘 도봉구갑 당협위원장, 윤재건 한양대 겸임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